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제가 자주 좀 올리고 싶어도 제가 사무실 또 녹화 장소가 이게 여의도 국회 앞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 매일같이 이해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또 밤에 좀 기다리려고 해도 밤까지 이렇게 데모하거나 뭐 이래서 굉장히 자주 올리지를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창업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창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 잠깐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우리가 보통 트렌드 하면은 우리말로는 경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뉴 트렌드 하면 신경향. 그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제 트렌드에 대한 단어가 익숙해져서 그런데 어쨌든 신경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신경향이 더 어렵다 보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야구 게임에서 타자가 쳤을 때 이게 파울이 나면 그게 유행이다. 소위 패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패드 유행이라고 하지 않고 토픽이라고 합니다. 그 토픽은 보통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또 10명 가운데 한 1.5명에서 2명 정도 아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토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명 이상, 5명 정도 아는 거를 우리가 트렌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기간으로 보면 한 1년에서 한 2.5년 정도가 되겠죠. 그 이후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그래요. 트레디셔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라는 것은 토픽, 그 다음 단계가 트렌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트레디셔널, 소위 전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라는 것은 이미 일정 시점 이전에 시작된 게 지금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것이 대중화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저성장이나 또는 빈부격차 내지는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변해 왔는데 올해는 유독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확 바뀌게 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을 우리가 뷰카라고 그러죠. 뷰카. 예, 들어보셨어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 네 가지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우리가 뷰카라고 하는데, 네 개 다 들어봐도 좀 복잡하고 어지러지하죠. 그래서 지금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특히 창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대담한 피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업종을 혁신을 하거나 전혀 새로운 구조화,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워시 B&B라는 게 있어요. 이제 B&B에서 그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세탁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자회사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에는 호텔에다가 침대 시트나 식탁보, 베갯잎 같은 거, 소위 리넨 제품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제품을 세탁 용역을 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관광산업이 다 막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피봇을 했느냐 하면 밀레니얼 세대들, 이런 친구들에게 세탁 배달 서비스, 호텔급의 세탁 배달 서비스로 피봇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얹어가지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세탁을 하고 이걸 아주 가지런히 개서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업종은 여러분들 혹시 덴마크의 그 미슐랭 식당으로는 가장 유일하거든요. 노마 식당이라고. 그게 뉴 노르딕 요리 맛집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은 거기 예약하려고 하면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맛집 가운데 맛집이죠. 근데 지난 7월 달에 그 오랫동안 했던 맛집을 접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게 햄버거 가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미슐랭 식당으로서 유명한 가게가 아니 하찮은 햄버거 가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지금의 피봇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위한, 거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그것도 테이크아웃으로 바꿨다는 게 언뜻 와 닿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봇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음식점에 특히나 위기가 많이 닥칠 텐데, 이럴 때는 이제 작은 점포를 가지고 배달이나 픽업이 가능한 간편식 서비스로 피봇을 해야 되겠다. 또는 IT와 융합한 O2O 서비스, 소위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 쪽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그런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접촉 없는 연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위 이제 엔데믹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고 하죠. 그만큼 이제 실생활의 안전하고 생존의 균형,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원격 근무, 원격 교육, 그것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또는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헬스클럽도 원격으로 하게 될 거고요. 또 소비자의 개별 요구에 맞춰가지고 온 디맨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앱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하니까 SI 서비스, 소위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사업이 가장 많이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전부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대관계, 스킨십이 필요한데 그 유대관계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안전하게, 이 방법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평판의 자산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평판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지주가 패권을 가졌잖아요. 산업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 소위 이제 부자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바로 그 자본이 네트워크에 떠다니는 평판이 주도하고 있죠. 언택트 시대의 채널이 바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NS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 딸이 치과의사인데 어린이 치과병원을 해요. 그런데 그 동네 맘카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안 좋은 얘기가 올라오면 그 치과도 문을 닫아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제 전문 카페는 소비자 권력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SNS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그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뉴스 페이지라든지 블로그나 리뷰,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생존의 동맹입니다. 전통 산업 가운데서는 70% 정도가 지금 한계 상황이 왔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창업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종업원을 다 내보내야 되는 1인 운영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생존하기 위해서는 1인 창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1인으로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의 상황이, 그것이 사람이 같이 해야,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앞으로는 도전해야 되겠다. 내지는 그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쇼피파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전엔 이베이처럼 이렇게 그 전국을 대상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쇼핑몰을 하던 곳인데,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이것을 피봇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수축산물이죠. 생산하는 사람들, 소위 공급자와 생산자를 15마일 이내로 좁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마일 이내로 좁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일단 제품이 싱싱하고 서비스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이 소위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그러죠. ERP를 거기에 공급자들에게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청구서 발송이나 비용 관리, 현금 흐름 예측,
뭐 배송 최적화 이런 것들이 이제 ERP로 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게 지역사회와 같이 발맞춰서 동행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소호의 귀환. 소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익숙히 들어봐서 알겠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러니까 작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모델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소호는 경제적 위기 때마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IMF 금융위기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국형 패스트푸드 예를 들면 떡볶이라든지 라면 전문점, 분식집에서 했던 것을 다 이제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봇을 했었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이 소매 중심의 오픈마켓이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술이 적용된 소호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평 음식점의 픽업 서비스 모델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셀러라든지 SNS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소규모 창업의 모델이 뜨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편한 게 그 전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한평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지식 기반 서비스 모델이 1인 창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 스페이스가 없어도 원격 시스템이나 빅데이터, 크라우드 컴퓨팅 이런 다양한 시스템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콘텐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만 거기에 얹을 수 있으면 1인 창업으로서의 소호 비즈니스 모델 창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가지의 이 트렌드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5가지에 대한 설명을 또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되기 전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자영업은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할 것 같습니다. 약 50% 가까이 이렇게 폐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디지털 쪽의 창업을 굉장히 유도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스타트업 쪽이 지원이 많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자영업은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부 대출이잖아요. 저리로 대출하는 건데 스타트업 쪽은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이라도 기술과 접목하거나 융합하거나 통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피봇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5가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